사업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법개혁안 등 핵심적 개혁 과제를 순차적으로 또 또박또박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위헌 시도를 전력으로 저지하겠습니다. 자, 법원장들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등에 대해서 이제 위헌성을 우려하고 지금 이런 가운데 오늘요,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과 대통령실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성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이걸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입장과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 관련된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고 위헌성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고 그런 걱정들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도 하고. 자, 우상호 정무수석은요, 내란 재판제 위헌성을 최소화하겠다는데 당과 대통령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밝힌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위헌이면 위헌이지 뭐 최소화가 가능하냐, 뭐 스스로 위헌성을 자백하는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헌이지 뭘 정도가 있습니까? 없죠. 예. 위헌이죠. 그리고 지금 요 우상호 정무수석의 발언으로 적어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한다고 하는 그 사법개혁, 여기에 내란전담 재판부라든지 법왜곡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신경전 내지는 삐걱거림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지금 똑같은 입장이다라는 거를 재확인해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 상황이 이제 변수가 됐는데요. 아마 이재명 후보 시절에 대법원에서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그다음에 지기현 재판부에 의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크고 지금 현 대통령의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가 작동하는 데다가 지금 이 사법개혁 내지는 내란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라는 이 부분은 소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라든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기각이 굉장히 중요한 정당화의 빌미가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정무수석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거 밀어붙일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어떤 입장을 표하든 간에 밀어붙이면서 위헌성을 최소화한다라고 정치적으로 발언을 한 것이죠. 최소화한다라는 건 위헌성을 없앤다는 거하고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위헌성 논란을 부식할 방안 임시국회 본회의 전에 마련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이 되는 거 아니냐, 어디를 어떻게 수정하면 그게 위헌성이 최소화될 건가 이게 궁금해지는데 우리 여 행정관께서는 어떻게 된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관련해가지고 좀 상황을 말씀드리면 오늘 우상호 수석의 발언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뭐 수정 정도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 뭐 본인 이제 개인 페이스북에 뭐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의견들을 받겠다 이렇게 좀 입장도 밝히셨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내일 민주당 의총에서 아마도 이 문제가 좀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정되는 것은 아마도 뭐 조금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좀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네네. 아무튼 굉장히 열려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개정안 관련해서 뭐 특히 내란 전담 재판부가 뭐 언제 생기느냐 이거 관련해서도 약간 시기 조절,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뭐 최소화하는 뭐 수정을 하고 이렇지만 결론적으로 뒤집어 얘기하면 위헌인 거를 알고서 이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일단 되네요. 뭐 위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인정하는 대목은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이 법원에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 추천권을 지금 누구에게 또 주느냐면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주는 이 그러니까요. 부분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주는 부분만 드러내겠다는 쪽이 아닐까. 저는 그런 해석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지금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대법원장이나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사실상 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관들에 관한 인사를 다 하는 부분들을 와는 달리 일종의 뭐 전국 일반 판사들을 대표하는 회의체에서 예를 들면 내란 전담 재판부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서 만약에 이 판사를 추천하는 그런 식이 된다고 한다면 위헌성 부분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금 위헌성 논란이 계속 있을 경우에는 만약에 새로 전담재판부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 재판을 받는 그러니까 피고인의 입장, 즉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측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위헌 법률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담당 재판부에게 이걸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제청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할 경우에는 만약에 그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그럼 재판이 중단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재판이 사실상 오랫동안 중단되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일단 위헌 부분을 드러내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의 추진 요것과 더불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도 지금 논란이죠. 법 왜곡죄는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경우에 최대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 변호사시잖아요. 이거 잘 보시면 이게 뭐 주로 공산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또 뭐 독일에 있다 그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나치와 관련된 거라면서요? 네. 나치 부역자 처벌을 위해서 뭐 적용하는 법이라고 하는데 독일 제국에도 있었던 법이고요. 그러니까 황제가 군림하는 제국에서 권력이 사법부를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북한도 있다는 거예요. 부당 판결죄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전체주의적 국가, 전제주의적 국가에서 사법부라는 것은 그 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잖아요. 그런데 그 사법부가 법 적용할 때 이거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하게 되면 그걸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왜곡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뭔지 뭐 국어도 아니고 왜곡이 뭡니까 왜곡이? 왜곡했다. 물론 거기에는 뭐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다고 하는데 의도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다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지금은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도 만약에 판사가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 그러면 파기환송을 떠나서 일단 직무유기나 아니면 공문서 위조 이런 뭐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걸 처벌할 수가 있어요. 이미 처벌할 수 있는 게 다 있죠. 그런데 이걸 왜 새로 만드느냐. 이게 도대체 만들어도 왜곡이라는 단어 어떻게 씁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따지면요. 자, 법 왜곡죄잖아요.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거나 해석하면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럼 법을 왜곡해서 왜곡된 법을 만드는 사람들 왜 처벌 안 합니까? 왜곡법죄, 그러니까 법을 왜곡해서 헌법에 반하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왜 처벌 안 하죠? 의도적으로. 다 알면서도. 이것도 처벌해야죠. 적용하는 법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과 만드는 법을 이상한 법 만드는 사람들을 처벌해야죠. 왜 한쪽만 처벌하고 한쪽을 처벌하지 않죠? 그래서
그 법원장 회의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그 법 전문가들의 세미나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거기 보면은 판사를 오랫동안 역임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법 왜곡죄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입법 왜곡죄를 만들어야 된다. 아하.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법 왜곡죄가 되면 말이죠.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모두 잠재적 피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내린 결론이 마음에 안 들거나 유불리에 따라서 법 왜곡죄를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처벌낼 수 있다. 이런 건데 여 행정관께서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그런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공감을 합니다. 예. 앞서 제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도 약간 좀 민주당에서 조금 열려 있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요. 예. 그런데 다만 이제 뭐 내란 전담 재판부니 아니면은 법 왜곡죄니 이런 것들이 나온 조금 취지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네네. 지금 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이 국민들 보기에는 약간 좀 편파적이고 이게 공정하지 않다 예.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네. 이 공정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예. 이 사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을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